이런 가운데 우리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억류하면 이들을 상대로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 정보요원의 개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자칫 국제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되는 북한군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벌이고 탈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부 민심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보소식통은 JTBC에 북한군 탈북 유도를 하고 싶다는 게 국정원의 의지라며 전장에서 할지 키이우에서 해오려고 할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소식통도 JTBC에 북한군의 전쟁 개입이 커질수록 어느 시점이 되면 필요한 일이며 북한이 더 깊숙이 개입되는 걸 막는 방안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건 파병 군인이 전사하는 것보다 전장에서 이탈하고 탈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나토를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당국자가 여러 채널을 통해 대북 정보관을 파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전 당사국도 아닌 한국의 정보요원이 북한군 신문 과정에 개입해 국내 송환을 성사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일단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더라도 결국 언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소통, 그러니까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조요원으로 참여하는 정도 가능할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신병을 인도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킬 때 쓰는 비상금인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불과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달하자 이 외평기금을 또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50조 원대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세수 부족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걸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특별 목적을 위해 써야 할 기금에서 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청약 통장 등을 재원으로 정책 대출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최대 3조 원 쓰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쓰지 않기로 한 불용액도 최대 9조 원에 이릅니다. 일반 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기금이라는 건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평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을 막는 데 쓰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외평기금과 관련돼서는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허위 보고한 거거든요. 거짓 보고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1%포인트 싸움의 경합지역 판세가 그래서 중요한데 오늘은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웃집끼리도 누굴 찍을지 갈린다는 위스콘신의 표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Early voting in Wisconsin is underway now, so if you have an absentee ballot, return it right away as soon as you can. 트럼프의 한마디는 파급력이 작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은 대면 사전투표 사흘 만에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지난 대선 대비 약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있는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유권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트럼프가 권고한 대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I have no money. It's getting worse financially and even just maintaining. I can't even maintain. He had a very strong economy.
So I'm hoping for it to come back. 경합주인 만큼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I know Harris will win. I got faith because she is the best candidate for the job. 위스콘신은 2016년엔 트럼프를, 2020년엔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 모두 2만 표 남짓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바로 이웃집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팻말을 꽂았습니다. 이번에도 지지층 결집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데이터에 기반해 부동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밑바닥을 훑고 있었습니다. Every weekend we have thousands of people out in Milwaukee County knocking on doors, talking directly to our voters. 민주당은 사무실이나 유급 선거운동은 규모 면에서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전화 독려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s truly 50-50. It can go either way. Right now what we're working on is getting out there and doing the chase. Anyone who's requested an absentee ballot, ensuring that 민주당의 물량 공세에도 위스콘신 주민들이 경제 문제에 민감한 만큼 이번엔 승산이 있다는 게 공화당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어느 쪽이든 위스콘신에서 질 경우 전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읽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민감한 중산층을 잡기 위한 양측의 선거운동은 투표 직전까지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